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해양수산부가 경남 어민들을 직접 만나 진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불안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거기다 현장에서 어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해양수산부의 예고된 행사는 돌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30년 넘게 양식업을 하는 이상수 씨. 매년 20만 마리 우럭을 출하했지만 올해는 출하하지 못한 우럭 7만 마리가 남았습니다. 키운 어류 출하는 주춤하고 사료값만 계속 나가는 상황.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IMF 때보다 저희 산업이 더 힘듭니다. 판매는 엄청 부진하거든요. 거기다가 단가는 한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국 수산물 생산량 15%를 차지하는 경남에서도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소식에 우려가 커지는 상황. 해양수산부가 우리 수산물 안전성을 강조하는 설명회를 통영에서 열었습니다. 연간 방사능 검사를 올해 8,000건으로 늘리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소개했습니다. 단연컨대 우리나라 해수 그리고 수산물은 단 한 차례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 해역과 수산물은 안전하다고. 하지만 예고된 행사였지만 돌연 취재진에게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쏟아지는 불만을 그대로 공개하기 부담스러웠다는 지적입니다. 영상 기자들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아까 그렇게 설명회 참석 어민들은 수산물 소비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어업 피해에 대한 경제적 지원책을 요구했습니다. 또 정부가 정확한 방사능 검사와 함께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홍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증 마크라든지 이런 것들 부착했을 때 좀 더 안전하게 신뢰를 가지고 소비를 할 수 있을 거고, 혹시라도 문제가 된다면 국가 차원의 생산물 책임자 보험이라든지. 해양수산부는 이달 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열고 수산물 안전 대책을 공개할 예정이지만 어민과 소비자의 불안을 해소할지는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농지를 성토하는 과정에서 각종 폐기물을 매립하는 불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현장에서는 발암물질인 라돈 발생 위험이 있는 폐석고까지 검출됐는데요. 한 폐기물 처리 업체에서 몰래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논 주변에 공사 가림막이 쳐져 있습니다. 논을 메워 공장을 짓기 위해 흙을 부어 다지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드나들며 적재함에 실린 흙을 연신 쏟아붓습니다. 아침 6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가 계속 했으니까 폐기물이다 싶어가지고 따라갔는데 아니라더라고요. 현장을 들어가 봤습니다. 붉은색 일반 흙과는 달리 회색빛을 띠는 흙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파헤쳐 보니 하얀색 고체 덩어리 폐석고가 보입니다. 성토가 이뤄진 논 아래로는 400여 톤의 폐토사가 매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5톤 화물차 16대 분량입니다. 폐석고는 인광석에서 인을 추출한 뒤 나오는 부산물로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어 토양 성토용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실험에서도 폐석고에 1급 발암물질 라돈을 배출하는 라듐이 생활주변 방사선 기준보다 높게 나왔고 생태 독성 역시 재활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심과 가까운 산 중턱에 흙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개발 제한구역에서 불법으로 성토를 하다 적발됐습니다. 원상복구 과정에서 폐석고가 뒤섞인 흙 3,500톤이 매립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저기 불안하고 오더라고 경리가 이런 시간에 이제 지금 갖다 붓고 묻어먹고 있죠. 폐석고가 나온 곳은 부산의 한 폐기물 처리 업체. 비료 공장 등에서 나온 폐석고를 들여와 재생모래를 만드는데 제대로 처리 가공하지 않고 성토업자에게 아예 돈을 주고 넘겼습니다. 이 폐석고가 뒤섞인 흙이 두 곳에 불법으로 매립된 겁니다. 반출 과정에 장비로 상차하다 보니 골자에서 일부 섞인 부분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경찰은 폐기물 처리업자와 성토업자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반출된 폐석고의 정확한 양과 또 다른 반출 경로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2030 엑스포 유치를 위해 필요한 가덕신공항이 제때 개항하기 위해선 사업 전담기구 설립이 시급합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30 엑스포 개최 전 완공을 목표로 하는 가덕신공항. 해상의 깊은 연약 지반을 매립해야 하는 고난도 공사에 늦어도 오는 2029년 말까지 조기 개항해야 하는 만큼 건설 전담 기구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그 기구가 바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부산 의원들이 함께 공단 설립 위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이에 대한 국토부 입장은 어떠신지요? 공사비도 거의 10조에서 15조 사이의 이 금액에서 결정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사업량이 많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전담 조직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최고의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그런 전문 조직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정부는 물론 여야 정치권까지 신공항 조기 개항을 이끌 공단 설립에 사활을 거는데도 기획재정부만 느긋합니다. 기재부는 국토교통부의 신공항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 오는 8월 말 용역 결과에서 신공항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가덕신공항 건설공단을 설립할지 기존 인천공항공사 건설사업단에 맡길지 판단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면은 현재 기존의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과 별도 공단을 설립하는 방안, 그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국토부랑 최종 협의를 해서 이처럼 기재부의 방침이 명확하게 서지 않은 상황 속에 가덕신공항 건설공단 설립 법안은 발의된 지 석 달이 지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입법이 사실상 어려워진 셈입니다. 가덕신공항의 건설을 지휘할 전담기구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해 조기 개항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 며칠째 우리 지역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대기 상층에 위치한 찬 공기로 인해 내리는 소나기는 오늘 저녁까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오전부터 저녁까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소나기 특성상 강수 시간이 짧고 순간적으로 강하게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및 농작물 피해 없도록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편 요 며칠 소나기가 지나면서 지표면이 습한데요.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기온 창원이 16도, 창녕이 1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6도, 창녕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16도, 합천 17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8도, 합천 2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나고 난 뒤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기온은 다시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상남도가 어제 경남도청에서 외국인 계절 근로자 유치 확대를 위해 라오스 정부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사천시와 고성군 등 5개 시군은 라오스 국적 계절 근로자의 입국과 국내 체류 및 근로 조건 준수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경남에는 밀양시 등에 라오스 국적 계절 근로자 290여 명이 입국했습니다. 옛 진주역 재생 프로젝트 1단계 사업인 철도 문화공원이 어제 준공했습니다. 480억 원을 들여 축구장 6개 크기로 만든 진주 철도 문화공원은 차량 정비고를 활용한 문화시설과 맹꽁이 생태공원 등을 갖추었으며 무궁화호 객차를 활용한 체험 공간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진주시는 2027년까지 국립진주박물관은 옛 진주역터로 옮기고 문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밀양과 양산, 창녕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권익위원회 달리는 국민신문고가 오늘 밀양시 문화체육관에서 열립니다. 국민신문고는 권익위 소속 조사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 등이 주택가 교육, 복지와 교통 등 행정 분야 관련 주민 고충과 소비자 피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